요청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화 직거래로 달러 의존도 낮춰라. 네, 지금 이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지금도 엔저를 유지하면서 무역 경쟁력 그리고 여행 수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일본에게 밀리는 거죠. 무역도 밀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결국에는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은 미국이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하고 중국의 우리 삼성이나 SK 공장이 더 이상의 투자를 자제하게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공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반공으로 안보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밀리학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뭐 이런 부분들, 또 과거에 영국과 일본이, 영국은 또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죠. 이런 제국주의 논리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윤 정부가 무조건 미국, 일본의 편에 서고,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을 적대국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오직 이해관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일본과 싸웠어요. 그런데 바로 또 소련과 미국이 또 서로를 적대국화하고 지금 또 다시 일본이 손을 잡죠.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 정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의존도를 계속 높여가지고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은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세계 경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에 이제 달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 자주적인 대한민국파들이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강하게 맞서고, 또 그 외세들이 우리에게 이 도청을 한다든지 이용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섬유경제 붕괴, 자살률, 급격한 이민국화, 여기에다가 강력 범죄 증가, 이게 완전히 지금 인간 발달이 엉켜버렸다. 저는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교역 투자, 현지 통화 결의 협약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대신 우리 나라 통화 씁니다. 양자무역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러시아, 이란,
또 근본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전자산의 코인, 그러니까 코인도 이제는 뭐 근본이제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하게 해서, 과거에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하면서 이 근본이제를 했죠. 네,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 REN도 탈달러를 모색하고 있고, 양국 중국 위안화 결제를 개시한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양국 통화 결제에 합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탈달러화 현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세안도 지금 탈달러와 영내 무역 현지 통화 결제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룰라도 현지 통화 결제를 늘려야 된다. 탈달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가 익숙하겠지만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화폐 패권, 금융 패권, 통화 패권에 대해서 한 국가,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그 패권을 쥐고 흔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곧 800원 역대급 엔저 현상에 너도 나도 엔테크 열풍. 지금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 네, 일본이 엔저를 통해서 무역 수지, 그리고 여행 수지를 끌어올리면서 또 이 엔테크 열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들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한국도 이걸, 왜 한국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요.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중국이나 일본은 반대로 갔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자국민들이 3년 동안 전염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인상, 거기에다가 전쟁 위기로 전 국민을 몰아가고 있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완전히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금 중국 무역을, 한한령을 아예 그냥 끌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안보는 한미일로 간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미국이 삼성, SK 또 각종 우리 기업의 이 부당한 그러한 처사를 할 때는 단호하게 맞서서 한국의 이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여행 또 가야지, 역대급 엔저의 쇼핑 여행객 수. 그러니까 한국은 여행 적자가 되고, 일본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극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인 거예요. 한국엔 전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과 추경호를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추경호는 지금 국회의원 겸 경제부총리인데, 아주 저는 부당한 삼권 분립을 어긴 부당한 행위다. 그리고 지금 총선에 마음이 가지 지금 국가 경제 신경 쓰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라이선스 없이는 사업을 못한다. 이유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사실상 화폐 이 독점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가만히 두면서 자기들이 결국에는 중앙 디지털 화폐를 또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해서 민간의 진입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달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근본이제라든지 히토류라든지 또는 아주 명확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을 발행할 때 자신의
명확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높인다라면 사실상 중앙화폐 독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 패권이 사실상 지금 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화폐에 대한 패권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과거에 화폐가 없었을 때 다 물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화폐를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의해서 지배, 화폐, 이 금리에 의한 지배, 이런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자칫 잘못하면 중독될 수 있어요. 이게 도박처럼 인간의 뇌에 도파민 작용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테이블, 완전히 안전한 그런 코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잘못된 화폐 패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잡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26,000달러 때 반납 미국 규제 강화 여파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에 도전하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게 되는 거죠. 주식처럼 사실상 투명하게 그 주식을 발행하게끔 하고 관리하게끔 하고 거래하게끔 하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측면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안전자산 쪽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발행할 수 있게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달러 종이짝을 근거를 가지고 발행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그 근거가 근본이제였어요. 근본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어긴 거고, 그 다음에는 페트로달러 해가지고 석유결제 대금, 이런 거로 교묘하게 잔머리를 써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화폐, 금융, 그리고 이러한 그 달러 패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 이 브라질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속도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한국도 삼성과 하느니 공동 개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이돈을 금지시키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보면은 항상 달러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달러 패권은 더 강화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브릭스라든지 이러한 이 집합체들이 결국에는 반기를 드는 거죠. 이게 디지털 화폐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도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 교육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종이돈 사용에 대해서 이 종이돈 사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종이돈이 완전히 지배받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견제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엘리트랍시고 이 소수의 잔머리꾼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앞뒤가 달라요. 미국은 항상 앞뒤가 다른 게 미국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붕괴가 되면서 우리가 해방을 했어요. 해방을 했는데 이 미국과 소련의 패권 논리, 이 지금 패권, 권력 패권 논리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나라가 사실상 갈라진 거고, 그 이후에 또 전쟁이 터진 거고, 그 속에서 미국과 소련,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패권 논리 속에서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체 무역망, 자체 협력망, 자체 공급망,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원화 직거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길이 한국의 원화 가치를 높이고 원화 주권, 한국의 화폐 주권을 명확히 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